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시각의 전문 패널들과 더불어 정치, 시사, 뉴스를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를 채택이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국민은 이미 김상조 후보자를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선택의 방향, 또 야당의 대응 주목됩니다.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바 있는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 전 수석의 추가 수첩 7건, 국정농단 재판에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3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핫 이슈 아무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소식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정치 핫 이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문 대통령 정면 돌파, 향후 전국은 주제입니다. 보시죠. 김상조 임명, 청와대 인사 전국서 정면 돌파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방문해서 시정연설했죠. 시정연설하기 전에 차담회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부탁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소통 협치 자세 끝까지 가져가겠다. 인수위도 없이 진행했던 지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협조해달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회에 있었던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추경 하반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도와달라. 하반기면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될 것인데 6월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7월로 넘어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까지 가게 되면서 그 배경으로요. 역량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미 국민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적임자로 임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들이 국회 내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지만은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질문을 먼저 던지죠. 이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을 했는데요. 다음 선택은 또 추가로 어떻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이게 질문입니다. 자리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줍니다. 대통령 문재인. 기념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시대가 다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공직 임명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높이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들 그런 이제 검증 기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스스로 아주 높은 기준에 적용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그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임명장 수여 직후에 한 얘기 중에서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말도 덧붙였네요. 오늘 임명 날짜 수순으로 보자면은 지난 7일로 국회
인사청문회 최종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이 20일이 마감이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어제까지 5일을 더 주고 추가 요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무산이 된 이후로 바로 다음 날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네, 김광덕 부장. 이후까지 오늘 임명을 했는데 이후에 수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수순은 오늘 임명을 강행한 거로 봐서는 네. 거의 지금 논란이 되는 K 트리오.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 네. 김희수 후보자를 이제 K 트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 네. 야권이 대충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표출하는 이 세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를 강행하는 쪽으로 갈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당이 다 반대하는 거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단 하나 관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명 동의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고유 인사권이어서 인사를 이렇게 단행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는 이거에 야당들이 반발하면서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투표에서 최소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한 24석 정도가 찬성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현재 뭐 일부는 찬성 기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김희수의 과연 인준투표가 과연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과연 강행을 할지. 예. 서양원 소장. 네, 저는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이후에 저는 강경화, 김희수도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지만 아마 국민의당이 호남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세 사람은 정면 돌파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 사람에 관해서는 김광덕 부장하고 똑같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스스로 공개했는데 제가 아무리 최근에 어용 패널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잘하신다고 항상 덕담을 했지만 적어도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이렇게 어용 되면 패널이란 말도 있긴 합니까? 요새는 뭐 정부 편들면 뭐 즐거운 어용이라 그래서요. 예. 잘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는 거는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 제가 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라든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2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아주 높은데 저는 이것을 청와대가 먼저 알고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이쯤에서 음주운전 조대엽 후보자는 스스로 지명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세수는 새 부대에게 새 정부에게 새 인물에 대해서 능력과 역량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면 국민들은 흔쾌히 도와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서영원 소장은 후속 임명자까지 포함해서 조금 선택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설명하네요. 네, 고영신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안팎에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청문회를 비롯해서 개혁에 그러한 추동력을 얻으려면은 만약에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될 경우 개혁의 추동력이 지금 상당히 난관에 부딪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을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정면 돌파수를 던진 것은 이미 네. 주사위는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는 발목 잡기다. 네. 이런 프레임으로 걸어 나가면서 1차적으로 이 내각을 짜야만이 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경 예산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청문회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 네.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뭐 강경화, 김희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금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 이상의 특단의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특단의 어떤 카드를 야당이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예.
마이웨이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상조 지금 이밖에 임명된 공정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후보자들에까지 이어지는 승부수로 지금 보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예. 차재원 교수님. 예, 저는 문제웨이라고 써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 그 초기의 그 자신의 집권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갖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2년도에 쓴 운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 그 참여정부 조각에 참여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 조각은 파격 그 자체였다. 특히 사회 분야 쪽은 거의 다 파격이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 개혁적 인사들이 한두 명씩 내각이나 청와대에 발탁됐다가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는 개혁적 인사들이 일거에 내각과 청와대의 대세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 그 말대로 지금 본인이 이 초점 그 인사는 뭐 좀 파격적이고 당평적인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어제와 오늘의 인사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들을 지금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은 그 일거에 초창기에 개혁적 인사들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러한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가 지금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과거 국회에서 이 추경예산안이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다는 네. 그러한 거와 또 시간이 문제죠. 네, 그렇죠. 이 정부조직법도 항상 시간이 문제였지 네. 어떤 식으로 다 통과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갖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과연 전례도 없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것이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지금 직면할 여러 가지 야당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차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전략에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탕평과 통합 이미지를 좀 전면에 던지고 나서 이후에는 오히려 중심 세력으로 개혁 세력을 주도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군요. 예. 아까 김광덕 부장이 전면으로 다 세 사람 다 이른바 3K에 대해서 다 이제 밀어붙일 기세인데 국회에서 동의 절차 거쳐야 되는 김희수 헌재 소장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도 계속 고라고 써놨네요. 네, 이제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은요, 그 박수현 대변인이 읍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고 또 차담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 쌓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단행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건 여론의 변수인데 여론이 계속해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계속해서 협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청와대 입장인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여론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된다면 청와대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질질 끌게 되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한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끌려가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약간 애매한 태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달래서 혹은 그들에게 어떤 명분을 주어서 우리 쪽에 좀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아마 좀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진행할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 남아 있지만 추경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금 접합점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국회에서 전부 다 뭐 보이콧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저는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김희수 그 후보자의 헌재 소장, 예. 예,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것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것하고 연결시켜서 마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하게 되면 김희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거든요. 예. 김희수 후보자가 정말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분을 낙마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면 그냥 그 독립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낙마시키면 되는 것이지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예.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저 사람을 낙마시키겠다. 이거는 매우 미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은 언론들에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새 후보자를 넣고 이런저런 방식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6분의 패널 중 5분 패널 모두가 새 사람 다 이른바 고한다. 다 같이 지금 승부수를 던질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떠세요? 저도 이게 제 객관적인 가치 판단은 빼고요. 네. 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빼고 객관적인 예측에 보면 저번에 강경화 후보자 때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이게 대통령은 밀어붙입니다. 네. 그다음에 협치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협치는 파탄됐고 극한 대결로 가는데 이게 덕과 실을 따져보면 네. 얻은 것은 김상조, 강경화, 촛불 민심의 지지는 얻을 거예요. 그렇게 잃는 것은 김희수, 추경 이런 게 국회 협조를 필요한 건 앞으로 못 얻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지만 국회에서는 소수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당도 협조할 수가 없죠. 예. 벌써 강경 후보까지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게 그 김미수 재판관은 국회 동의 표결해야 되고 추경도 이게 역대는 됐지만 지금 이게 요건에는 안 맞거든요. 예, 따라서 예. 이게 잃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쪽 정부 여당 쪽이 정면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갈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그러나 이후에 전국은 상당히 대치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경이라든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국민이 될 거다라고 진단해 줬습니다. 연계된 주제 같은데요. 정치 핫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유한국당 사업마다 초강수에다가 또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협치를 얘기했는데 또 야당들은 협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5당 협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속내는 질문 같이 던지고 판을 보죠. 여기는 지금 주로 자유한국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한 야당이냐 아니면 셀프 고립이냐. 한국당의 정치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 실험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야당, 양당 체제가 중심이었는데 현재는 다당 체제하에서 제1야당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 점에서 한국당의 정치 실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발하거나 호응하지 않는 쪽으로 갔죠. 추경 예산 심사 어제까지 거부했다가 합류하기는 이제 했습니다. 합류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 조건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통령과의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가서 사전에 차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정우택 원내대표 참석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오늘 임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 관할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정무위원회 마치 또 자유한국당의 이진복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협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협치 필요한데 지금 추경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협치 의지가 의심되는 일반적인 요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PPT까지 동원한 연설에 대해서 감성 코드를 동원한 상당히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PPT를 동원한 기교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후보자들 3종 세트 부적격이 다 들어있는데 밀어붙이면 협치가 파국난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스로 왕따 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협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우원식 여당의 대표는 조금 더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방향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또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다. 서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